로켓크로스 바코드랑 원산지 표기를 둘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량마다 한 개씩 붙여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지면 비용이 그만큼 커지게 돼요. 원산지 표기랑 로켓크로스 바코드를 붙이는 비용이 수입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이에요. 어떤 때는 스티커 값이 배송 비용을 넘어가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를 옛날부터 고민을 해왔었는데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수량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내고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제가 풀어드리고 싶었던 똑똑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아는 꿀팁이니까요. 오늘 영상만큼은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전혀 후회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산지 표기랑 바코드를 우리가 어차피 붙여야 되잖아요. 그쵸? 단지 스티커가 두 개일 뿐인 거잖아요. 이 스티커 내용을 하나로 합쳐버리면은 한 번만 붙이면 되니까 붙이는 사람도 편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스티커 한 번만 붙이면 되니까 한 번만 내면 되잖아요. 게다가 보통은 원산지 표기만 중국에서 하고 바코드를 집에서 직접 붙이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쓰면은 집에서 굳이 로켓크로스 바코드를 직접 붙일 필요가 없죠. 직접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로켓크로스 입고도 훨씬 편리하죠.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굴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코드 이미지를 미리 캔버스로 한번 합쳐보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게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로켓크로스 입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게 진짜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이렇게 다 하고 있었고 심지어 KC 인증 스티커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왜 문제가 없냐고 한다면 이 바코드가 찍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던 프랑스를 쓰던 이 바코드가 스캔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 뒤편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일단 쿠팡에서 로켓크로스 바코드를 받아 주십시오. 거기서 입고 신청 누르시고 바코드 그냥 아무거나 한 개만 받아 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미리 캔버스를 오픈합니다. 미리 캔버스 쓰셔도 되고 포토샵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미리 캔버스가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도록 해볼게요. 일단 용기 사이즈를 정해야 되는데 보통은 7 곱하기 4를 정합니다. 7 곱하기 4가 제일 적당하면서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4를 설정해 주시고 아까 다운로드 해주신 바코드를 캡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캡처된 바코드를 미리 캔버스 중앙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면 중간에다 위치시키고 크기는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너무 가장자리로 쓸리면은 프린터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여백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위나 아래쪽에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써주시면 되는데 아래쪽에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위에다 써주는 편이에요. 폰트는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이걸 미적 감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로켓크로스 원가절감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폰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바코드는 한시 방향 쪽에 PDF를 통해서 출력을 합니다. PDF가 현장에서 쓸 때도 출력이 쉽고요. 어떤 컴퓨터를 쓰더라도 다 열리기 때문에 범용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바코드를 이걸 써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바코드를 중국 배대지에 이 바코드 붙여주세요 라고 전달해 주시면은 작업자들이 맞춰서 진행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원산지 표기랑 바코드 둘 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가 방법이고 조금만 따라해 보시면은 아마 금방 하실 거예요. 여기서 약간 다양성을 준다면은 품목명을 적는다거나 색상을 적는다거나 그런 걸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예 그냥 진짜 커스터마이즈한 것처럼 표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해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가 끝이거든요.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배대지에서 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은 기껏 만든 바코드 전부 다 회송당하기 때문에 이 뒤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숙지를 해주세요. 자, 일단 제가 이 방법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 걸로 다 테스트를 해봤었어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실제 배대지 현장에서의 정책이랑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요. 현장 정책이 받쳐주는 중국 배송대기냐에 따라서 원가도 절약하면서 회송을 당하냐 안 당하냐가 사실상 결정돼요. 일단 제가 발견했었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원산지 표기랑 바코드는 하나로 붙였잖아요. 하나로 합쳤지만 작업자들이 견적을 낼 때는 그거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랑 바코드랑 붙였으니까 이 바코드 스티커면은 굳이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원산지 표기랑 합쳐진 바코드라 생각을 하지 않고 바코드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 스티커를 또 따로 붙여요.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어 있어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견적을 더블로 올려요. 그래서 내가 바코드를 전달하기 전에 얘기를 또 따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게 가장 귀찮은 포인트였고 두 번째 포인트가 출력물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요. 우리랑 미적 감각이 달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와, 스티커를 거의 제품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만들어요. 특히 KC 인증 같은 거.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전에 뭐 표라든가 뭐 색상이라든가 상품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좀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스티커 크기가 커질 거잖아요. 문제는 이 스티커 크기를 상품에 좀 적당히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크게만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바코드가 상품을 덮어버리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는 바코드 캡처하실 때 마우스 포인터를 안 들어가게 하고 캡처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우스 포인터가 바코드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중간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바코드가 스캔이 안 돼요. 캡처를 깔끔하게
깔끔하게 해주시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보통은 이거를 띄어쓰기 오류라고 회송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요. 캡처를 하실 때는 좀 천천히 마우스 포인터가 안 겹치게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캡처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핸드폰 어플 중에 바코드 스캔하는 게 있어요. 그걸 설치하신 다음에 실제로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를 확인하시면은 조금 더 안전한 편이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네 번째는 퀄리티를 신경 쓴 용지를 쓰는 곳을 고르셔야 돼요. 보통 배대지에서 이거 붙일 때 A4 용지에다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원가 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A4 용지라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게,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습기가 많이 차거나 하면은 바코드 용지가 금방 습해지기 때문에 그 잉크가 번질 우려도 많기 때문에 바코드가 안 찍히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가멸지나 아트지 같은 고급 용지를 쓰는 배송대행지를 찾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 디테일한 포인트가 있는 게, 아트지랑 가멸지를 저렴한 걸 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뒤에 바코드가 비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면은 바코드를 이중으로 찍게 돼요. 이거 100% 회송입니다. 근데 이거를 웬만한 작업자들은 신경을 굳이 안 써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시받은 거는 붙이라고 해서 붙이기만 하는 거지, 뒤가 비춰진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어서 2000개를 다시 붙인 적도 있었어요. 로켓크로스 하실 때는 로켓크로스 바코드가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려면 보다 많은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하더라고요. 이 작업들을 한국에서 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시면, 네, 안 됩니다. 원산지 작업은 수입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법으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배송대행지에서 이 일들을 다 해줘야 돼요. 거기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게 현장 정책에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정책들을 알아보는 수고가 없이 이미 잘 세팅된 중국 배송대행지를 추천해 달라고 하신다면 SMB 배송대행지 쓰시면 됩니다. SMB는 제가 대표자로 있는 배대지인데 현장에서도 회송이 안 되도록 최대한 맞춰서 운영해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하냐면,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겪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미리 거쳐갖고 그게 해결된 상태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단에 제시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 비치는 고급 아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멸지 같은 경우도 이게 비춰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아트지를 써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아트지라는 게 유광이에요. 유광이다 보니까 바코드 스캔할 때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데, 아트지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그 이후로는 저는 회송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고로 여기서 원가를 더 절감하고 싶으시면 A4 용지나 가멸지로도 충분히 바꿔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쓰고 계시거나 쓰실 분들은 센터로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200만원짜리 중국 사입을 망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붙여서 생기는 문제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로켓크로스 바코드에서는 우리가 바코드를 보면은 이게 핑크인지 옐로우인지 알잖아요. 이 바코드가 한국어다 보니까 중국 작업자분들은 이걸 어디다 붙여야 될지 몰라요. 이게 핑크인지 옐로우인지를 몰라요. 우리도 중국어로 핑크 옐로우 써놓으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옐로우 바코드를 핑크에다 붙여요. 그리고 핑크 바코드를 옐로우에다 붙여요. 그 거꾸로 붙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해요. 현장은 바쁘고 종류도 많아서 중국 작업자가 잘못 붙이는 경우도 많고 아르바이트를 쓰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제가 운영할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이걸 해결하는 거였어요. 옵션별로 바코드를 따로 올려놓도록 했어요. 상품별로 맞게 바코드 출력하고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주문번호에다가 바코드 붙여주세요라고 따로 뭔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더 편하고 더 정확하게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니까 잘못 붙이는 경우가 거의 안 생겨요. 만약에 내가 한 200만원짜리 수입하는데 바코드를 거꾸로 붙였다? 그러면 진짜 재앙입니다. 회송 받아가지고 그것도 다시 다 붙여야 되고, 심지어 어떤 때는 그 바코드 스티커 다 뜯어야 돼요. 그러면 벌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엄청 많죠. 게다가 이게 품절로 인해서 2차 3차 파급력까지 고려하면은 손해가 훨씬 크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스티커를 붙인다는 생각으로만 붙이는데, 이걸 붙이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붙이는 거예요. 로켓크로스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미 해결된 배대지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낫죠. 제가 운영하는 곳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크로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강력하게 추천입니다. 로켓크로스 하시면 바코드 붙이는 테크닉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딱 들어봐도 원산지 표기 굳이 따로 붙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바코드 만드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잖아요. 원가가 거의 50% 줄어든 거죠. 바코드 스티커 한 번 더 안 붙이니까.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이득이 되는 포인트죠. 영상이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은 이 테크닉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국 사입 하실 때 원가 절감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영상을 다 보시고 따라하지 않는다면 그냥 재밌는 썰 들었다 정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하신다면 반드시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로켓크로스 바코드 붙이실 때 실용적인 팁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다음에는 이거를 패키징에 박아서 바코드 비용까지 아낄 수 있는 끝판왕 팁까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다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